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칼 막스의 저서 자본론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과 그 모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 책이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를 설명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자본주의의 복잡한 구조와 막스의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본론 안이 정확한 표현은 자본은 독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칼 막스가 집필한 가장 중요한 저작 중 하나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은 그의 경제 이론과 그가 관찰한 자본주의의 모순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막스의 역사적 유물론과 계급투쟁 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이 책의 공동저자나 단순한 편집자라기보다는 마르크스가 사망한 후에 미완성된 2권과 3권을 정리하고 편집하여 출판한 인물입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사상적 동료로서 자본론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본론은 3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막스는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 개념을 분석합니다. 대표적으로 상품, 가치, 노동력, 자본 등의 개념을 논의하며 자본주의가 어떻게 노동을 착취하고 이윤을 창출하는지 설명합니다. 막스는 자본주의가 노동자 계급의 노동을 통해 자본가 계급이 부를 축적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본론은 1859년 마르크스가 저술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의 연장선상에서 집필되었습니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는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검토하고 기존의 경제학자들 특히 리카도와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자본론은 이 초기 작업을 확장하고 심화하여 자본주의의 경제적 메커니즘을 더 철저하게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본론의 제목 자본 대 자본론. 자본론은 원래 막스의 저서 제목으로 독일어로 다스 카피탈로 이는 단순히 자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일본어로 번역될 때 일본어 번역자들이 책 제목을 자본론으로 번역하였고 이 제목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론은 무엇에 대한 이론을 의미하는 한자어 전미사로 여러 고전 서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론, 도덕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담은 책들은 모두 론으로 끝나는 제목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마르크스의 책 제목을 직역하면 자본이 맞으며 정확한 원제는 자본, 정치경제학 비판입니다. 칼 막스의 자본론에서 제기된 핵심 개념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시도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현상이 본질적으로 인간 사회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착시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본질. 자본주의는 이윤을 추구하는 체계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생산 관계를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노동자가 창출한 잉여 가치를 자본가가 취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자본은 단순한 돈이나 기계가 아니라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지배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 노동력에서 발생한 잉여 가치를 축적하여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합니다.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그 노동력이 생산하는 가치 중 일부만을 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자본가의 이윤으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이 자본 축적의 핵심이며 막스는 이를 착취로 정의했습니다. 노동자가 창출한 잉여 가치를 자본가가 가져가는 구조가 본질적인 착취의 형태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상품화되고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됩니다. 화폐는 이 상품들을 교환하는 수단이자 자본가가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결국 자본주의는 지속적인 자본 축적과 잉여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며 이를 통해 더 큰 시장을 개척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려는 자본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됩니다. 역사적 단계에 대한 이해. 막스는 자본론 제안권 서문에서 자본주의가 특정한 시점에서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사회구조가 존재하는 한 그 본질적 특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본주의는 시간이 지나며 기술이 발전하거나 사회적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그 핵심 메커니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윤을 추구하는 생산, 임금 노동에 의한 착취, 자본과 노동의 대립 같은 요소들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칼 막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발생한 경제체제이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사회적 생산 관계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내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며 이 모순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경제 위기가 반복됩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에서 발전한 상업 자본주의는 무역과 상업을 기반으로 한 자본 축적 체제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해외 무역과 식민지 착취를 통해 자본이 축적되었고 상인 자본가들이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상품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점차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농업사회에서 상업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세봉건제가 붕괴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상인 자본가들이 상품 교환과 무역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이 주된 경제활동이었다는 점입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의 산업혁명은 자본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규모 공장 생산과 기계화가 도입되었으며 상업 중심에서 생산 중심으로 경제의 무게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산업 자본가들은 대규모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잉여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치를 전부 누리지 못하고 임금 노동을 통해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전락했고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 대립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산업 자본주의는 이윤 추구와 자본 축적을 위한 체계적인 생산 방식의 도입이 두드러졌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독점 자본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자본이 거대화되면서 여러 기업들이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카르텔, 트러스트, 재벌 등의 독점 조직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금융 자본이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자본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과 식민지로도 진출하여 제국주의적 확장을 추구했습니다. 독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자본가들 사이에서 시장 지배력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등장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 즉 과잉 생산과 소비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이 모순은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을 통해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는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체제인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등장했습니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는 불안정해졌고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여 자본주의의 위기를 관리하려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복지국가와 케인즈주의 경제학이 중요해졌으며 국가가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조정하고 자본 축적 과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체제가 완전히 자유시장에만 맡겨질 수 없음을 보여주었으며 국가의 경제계획과 개입이 자본주의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칼 막스는 자본주의가 내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모순은 과잉 생산과 소비 부족 문제입니다. 자본가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생산을 늘리지만 임금을 억제함으로써 노동자의 구매력을 제한합니다. 이로 인해 상품은 많이 생산되지만 이를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해집니다. 이런 모순이 심화될수록 자본주의는 주기적인 경제 위기를 겪게 되며 역사적으로도 대공황이나 금융위기 같은 사례들이 이를 보여줍니다. 또한 자본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모순은 계급 갈등입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근본적인 이해관계 충돌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해결될 수 없는 갈등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에서 창출된 잉여가치를 모두 누리지 못하고 자본가가 그 가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착취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결국에는 사회주의와 같은 새로운 체제로 이행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과 모순을 통해 막스는 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붕괴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정치경제학 비판이라는 부재. 자본론의 부재는 정치경제학 비판입니다. 여기서 마르크스가 비판하고자 한 대상은 고정경제학 부르주아 경제학이 제공하는 개별 이론들이 아니라 경제학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막스는 단순히 기존 경제학 이론이 틀렸다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이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합니다. 칼 막스의 자본론의 부재인 정치경제학 비판은 단순히 당시 주류 경제학의 특정 이론들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경제학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비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닌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형성된 경제학 자체의 개념적 토대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포함합니다. 당시 경제학, 특히 고전 경제학은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르도 등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가격, 이윤, 임금 등의 경제 현상을 자연적인 것처럼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법칙을 자연과학의 법칙처럼 불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경제 현상도 그 자체로 객관적이고 불변하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를 설명할 때도 이 현상들이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자연적 질서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막스는 이러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격, 이윤, 생산, 소비 등은 단지 특정한 사회적 관계,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속에서만 유효한 것들입니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산물이지 그 자체로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가격이나 이윤, 임금 등은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 생산이 경제의 핵심이 되는데 이 상품 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잉여가치가 창출됩니다. 이 잉여가치가 바로 자본가의 이윤이 되며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임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으로 만들어낸 가치의 전부를 받지 못하고 그 일부는 자본가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착취관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막스는 이러한 구조를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정치경제학이 자본주의적 경제관계를 마치 자연적 질서처럼 묘사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마치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 존재해왔던 보편적 시스템인 것처럼 설명되는 점, 그리고 경제적 법칙들이 자본주의 내에서만 작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시각을 막스는 착시현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착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교환가치나 화폐의 가치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실제로는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상품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산물인 것처럼 화폐 역시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힘이 담긴 물건입니다. 이를 막스는 상품 물신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상품이 단지 사회적 관계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스스로 가치를 지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막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만들어내는 착시와 그에 기반한 경제학을 폭로하고 이러한 경제관계가 실제로는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서 형성된 것임을 밝히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 방식 자체의 비인간적 본질을 폭로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타파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상품의 교환 가치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고정적이거나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윤 역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잉여 노동을 착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마치 중력이나 원자처럼 자연과학의 법칙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은 착시와도 같은 일입니다. 즉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만 이들이 자연스럽게 보일 뿐 그것이 인간 사회의 본질적 영원한 현상은 아니라고 막스는 보았습니다.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과 상품 물신. 막스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 개념은 자본주의에서 상품이 가치를 가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노동이 상품의 가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노동의 실체가 가려지고 그 노동이 투입된 상품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개념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 중 평균적인 조건에서 요구되는 노동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상품의 가치는 단순히 개인이 그것을 생산하는 데 걸린 시간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균적인 기술 수준, 생산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한 노동시간이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이 특정 노동자에게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생산되었더라도
전체 사회에서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이 개념은 자본가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 즉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 줄어들며 이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며 생산력 향상과 기술 발전이 상품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상품 물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가치가 왜곡되어 인식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막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 단순히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마치 스스로 가치를 지닌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상품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나 생산 과정에서의 착취를 인식하지 못하고 상품 자체가 독립적으로 가치를 지닌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상품의 교환 비율, 즉 가격에만 주목하게 되며 상품이 생산되기 위해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했는지, 자본가가 어떻게 잉여 가치를 취득했는지와 같은 사회적 관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상품은 그 내부의 인간 노동과는 무관하게 마치 자립적인 가치를 지닌 물건처럼 보입니다. 이와 함께 화폐 역시 상품 물신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화폐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모든 상품의 가치를 대표하는 절대적 권력처럼 인식됩니다. 사람들은 화폐가 자체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화폐는 인간의 노동에 의해 생산된 상품들의 교환을 매개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화폐가 모든 사회적 관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여겨지며 이것이 화폐 물신입니다. 결론적으로 막스의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과 상품 물신 개념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본질과 그 착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은 상품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하고 상품 물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과 화폐가 어떻게 잘못된 방식으로 인식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화폐 물신.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화폐 물신입니다. 막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가 상품 교환의 매개체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어떤 신비한 힘을 지닌 물질처럼 여겨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화폐는 본래 노동이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수단일 뿐이지만 자본주의에서는 화폐 자체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화폐의 본질을 착각하게 만들고 화폐가 모든 것을 교환 가능하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고 믿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마르크스의 근본적 질문과 그의 사상이 명과 암. 결국 막스가 자본론에서 던진 근본적인 질문은 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현상들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막스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인간 사회에서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자연스럽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착시 현상을 통해 사람들이 그러한 경제 구조가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믿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그 사회 구조 속에서만 존재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분석은 경제학 자체가 자본주의의 사회적 관계를 자연화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깨뜨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폭로하는 것이 자본론의 궁극적인 목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칼 막스의 자본 사상은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사상은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밝혀내고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스의 자본 사상은 동시에 몇 가지 비판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막스 자본 사상의 명. 막스는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모순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가 노동과 자본 간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의 축적과 잉여가치 추구가 불평등과 경제적 위기를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는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구매력을 가지게 되어 과잉 생산과 소비 부족이라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 분석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막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가치가 실제로는 인간의 노동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마치 본래적이고 자연적인 가치를 지닌 것처럼 인식되는 상품 물신성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가격이 단순히 그 기기의 물리적 속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 기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사회적 노동의 결과임을 이해하는 것이 이 개념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을 왜곡시키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막스는 자본 축적 과정이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본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식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경쟁을 유도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산업혁명에서 기계화와 대량 생산이 빠르게 발전한 것은 자본 축적의 압박이 기술 혁신을 촉진했음을 보여줍니다. 막스 자본 사상의 암. 막스는 자본주의가 내재적 모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막스의 예측과 달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변화와 적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세기 중반의 대공황과 같은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국가의 개입과 경제 정책을 통해 회복하고 발전했습니다. 막스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갈등을 주로 강조했지만 자본주의가 기술 혁신과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경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자본주의가 혁신과 효율성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막스는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고 보았으나 현대 자본주의는 다양한 사회적 정책과 복지 제도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국가의 정책은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며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도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막스의 자본 사상은 자본주의 경제의 복잡한 구조와 모순을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자본주의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칼 막스의 자본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본주의의 복잡한 본질과 막스가 제시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경제와 사회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